저는 일반 과세자로 내야 돼요? 아니면 간이사업자로 내야 돼요?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오늘 말씀드린 것 두 가지로 정리할게요. 먼저 간이과세자는 환급이라는 규정이 없어요. 매출세액은 없고 매입세액은 공제가 다 되는 구조니. 안녕하세요. 소통하는 세무사 이상원입니다. 오늘은 사업자 등록증을 고려 중인 분들에게 중요한 정보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를 내야 할지 또는 일반 과세자로 사업자를 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의 경우에는 세금 신고 및 납부 방식에 큰 차이가 있는데요. 간이 과세자는 말 그대로 간편한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로 소규모 사업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지금 현재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어서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사업자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럼 처음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직전 연도 연매출이 없잖아요. 어떻게 판단하죠? 걱정하실 필요 없이 사업자를 처음 등록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간이 과세자와 일반 과세자 중 선택할 수 있는 지위에 있겠죠? 그럼 사업자 등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런 고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이번에 사업자 등록증 내려갈 때 간이 과세로 내야 되나 일반 과세로 내야 되나 뭐가 나한테 더 유리하지? 이렇게 고민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도움되고자 영상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부터 간이 과세자랑 일반 과세자의 특징, 장단점,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제도가 더 유리할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간이 과세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매출액에 대해서 일정 비율을 적용해서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거든요. 간이 과세자는 10%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업종별로 일정 비율을 적용해 부가세를 적용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 과세자와 달리 간이 과세자는 1년에 한 번 1월 달에 1년치를 다 세금 신고합니다. 간이 과세자는 일반 과세자보다 세금 신고도 간편하기도 하고요. 스스로 세금 신고도 많이 하죠. 일반 과세자는 부가가치세율이 10%로 부과가 되지만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부가가치세율이 약간씩 다르거든요. 간이과세자는 1.5%에서 4% 내외로 적용되니 10%와 이 업종별 비율 차이만 봐도 엄청나게 유리한 부가가치세 효과를 볼 수 있겠죠. 초기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일반 과세자보다는 이 낮은 부가가치세율로 인해 간이사업자로 사업자를 내시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연 매출 1억을 버는 사업자를 가정해 볼게요. 단순하게 비교하기 위해서 매입은 없다고 가정할게요. 순수하게 1억을 벌고 부가가치세율이 3%인 간이 사업자에 대해서 예를 들어보면 이 분은 부가가치세 때 300만 원을 내실 거예요. 반면에 일반 사업자분들은 1억을 벌면 10%의 부가율이 과세되거든요. 1000만 원의 납부세액이 나옵니다. 단순하게만 비교해봐도 700만 원이라는 세액의 차이가 있는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 사업 초반에 간이 사업자로 많이 사업자를 내시곤 합니다. 그리고 간이 사업자 중에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매출액 기준 4,800만 원이 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가 나와도 납부세액이 면제가 된다는 점이에요. 이 점은 아주 파워풀하죠. 따라서 내가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영세 사업자고 내가 소규모 사업장이고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이 안 될 것 같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간이 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이 안 나오면 부가가치세는 없겠죠. 1년에 한 번 신고하면 되고 부가가치세는 아예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내 매출을 예상할 수는 없겠지만 내가 영세하고 소규모로 사업을 하려고 한다 또는 내 매출이 연간 4,800만 원이 되지 않을 것 같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내세요. 매출이 작은 사업자들은 아주 이상적인 제도겠죠. 간이사업자를 고려하시는 부분 중에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 간이사업자는 환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점 때문에 간이사업자로 내지 않고 일반 사업자로 내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환급이라는 것은 나의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은 경우에 환급을 신청하고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건데요. 간이과세자는 환급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사업 초기에 매출액보다 나의 매입액이 많을 것 같다면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일반 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던지 또는 내가 간이과세자인데 다음 달에 매입이 많을 것 같다,
기하급수적으로 늘 것 같다라고 예상하시면 이번 달 말일까지 간이과세자를 포기하시면 다음 달부터 매입분에 대해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겠죠? 일반과세자로 돌아가니까요. 근데 여기서도 주의하실 게 뭐냐면요. 간이과세자를 포기하시면 3년 동안은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안 됩니다. 간이과세자를 포기하는 것은 납세자분의 마음이지만 포기할 때는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좋은 간이과세자 제도가 언제까지 유지가 되는 거야?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직전 연매출 1억 400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7월 1일 날 일반 과세자로 과세가 전환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연매출 1억 400이 넘었을 경우에는 다음 연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는 적용받지 못합니다. 일반 과세자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24년도로 기준을 하면 24년도에 1억 400만 원이 제가 넘었어요.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데 25년 7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는 일반 과세자로 앞으로 계속 넘어가는 거고요. 25년 1월 1일부터 25년 6월 30일까지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연매출 1억 400만 원 기준으로 간이과세자랑 일반과세자를 이제 기준으로 분류하긴 하는데 여기서 납세자나 사업자분들이 많이 착각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자, 1억 400만 원이라는 기준은요. 12달, 1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고요. 1억 400만 원을 월로 환산해서 간이사업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해요.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2024년 12월에 개업하신 간이사업자를 기준으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이분은 사업을 하면서 12월 한 달 매출이 2천만 원 나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1억 400만 원이 24년도에 넘지 않았으니 나는 간이과세자를 25년에도 적용받을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간단하게 계산하는 거는 이게 뭐 월수로 나누고 내가 개업한 월수에 곱하고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1억 400만 원을 계산기에다가 나누기 12를 쳐보세요. 약 867만 원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럼 내가 개업한 날에 867만 원을 월수로 곱하면 내가 25년도에 간이사업자로 적용이 되는지 일반 사업자로 7월 1일 날 전환이 되는지 예측할 수 있겠죠. 1억 400만 원을 12로 나누면 대략 867만 원이 나옵니다. 12월 개업하신 분의 경우 월 매출이 867만 원이 넘어가면 간이사업자에서 일반 사업자로 과세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럼 24년 7월 1일 개업하신 분을 생각해 볼게요. 이분의 경우에는 7월부터니까 7, 8, 9, 10, 11, 12 6개월 사업하셨잖아요. 1억 400만 원을 12로 나누면 867만 원이 대략적으로 나오니까 내가 사업한 월수를 곱하면 그 금액 넘지 않으면 간이과세자가 유지되겠죠. 개업한 날로부터 6개월 사업을 하셨으니까 867만 원 곱하기 6 하면 대략 5,200만 원이 나오거든요. 24년도 매출이 1억 400만 원을 넘진 않았지만 월로 환산했을 때 6개월 기준으로 5,200만 원이 넘어갔다면 이분은 25년 7월 1일부터 일반 사업자로 적용됩니다. 이거 엄청 많이 실수하시니까 한번 계산해보세요. 계산기 있으면 5분도 안 걸리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자를 내실 때는 배지업종만 아니고 그 간이과세자를 낼 수 없는 지역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사업자 낼 때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보통 일반과세자는 매출액 대비 매입액으로 정확하게 신고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보다는 세액 계산이 약간 복잡하기도 하고요. 1년에 신고가 2번 있다 보니까 신고에 대한 부담도 늘어나겠죠. 그래서 보통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와 세부담을 놓고 비교해 봤을 때는 간이과세자가 세부담 측면에서는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과세자는 환급이라는 규정이 있고요. 간이과세자는 환급은 안 돼요. 따라서 환급을 받아야 되는 업종이 있으면 일반과세자로 내셔야 돼요. 간이과세자로 내시면 환급이 없습니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보다 세금도 적게 내고 신고 납부 방식도 간편한데 일반과세자로 내시는 분이 있어요? 라고 궁금해 하실 거예요. 또는 저는 일반과세자로 내야 돼요? 아니면 간이사업자로 내야 돼요?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이 궁금한 점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각자 놓인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간이사업자 또는 일반 사업자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거 두 가지로 정리할게요. 먼저 간이과세자는 환급이라는 규정이 없어요. 간이사업자를 내시고 인테리어 비용을 지급하신다든지 소매업의 상품, 비품들을 많이 구입하시는 분들은 환급을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사업 초반에 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또는 내가 소매업을 하면서 매입하는 구입 자금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환급을 받아야 된다고 하시면 일반 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고려해 보셔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은요, 국외로 물품을 수출하거나 우리나라 외에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0%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어요. 이거를 영세율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수출하거나 국외에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세율이 0%니 부가가치세 납부할 세액은 당연히 없죠. 자, 근데 내가 사업을 하면서 매입한 비용들 있잖아요. 각종 물건을 산 경우에는 공제를 해줍니다. 수출을 목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국외에 용역을 제공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를 내시기 바랍니다. 번외로,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유튜버분들 구글에서 광고 수익 받으시죠? 구글은 국외에 있는 사업자고 국외 사업자에게 광고 용역을 제공하니 이건 0% 세율로 과세하겠죠. 따라서 매출세액은 없고 매입세액은 공제가 다 되는 구조니 일반 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내셔야겠죠. 오늘은 사업자 등록할 때 간이사업자로 내야 되나 일반 사업자로 내야 되나 라는 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내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야 되고요. 초기 투자 비용의 규모, 향후 매출이 얼마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분석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본인에 맞는 사업자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일반 사업자 또는 간이사업자.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